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을 시작합니다. 경찰이 어젯밤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 가족의 주거지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1kg짜리 금괴 254개를 추가로 압수했습니다. 네, 이 씨의 횡령액은 2,215억 원으로 늘어난 상태인데요. 금괴가 가족 집에서 나오면서 가족들의 범행 공모 가능성은 더 높아졌고 경찰은 계속해서 나머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이 공모 관계 여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첫 소식 안지현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이었던 이 씨의 아버지의 집을 수색한 경찰관이 압수품을 들고 나옵니다. 나세요. 이거 굉장히 무겁습니다. 횡령한 회사 돈으로 이 씨가 구입한 1kg짜리 금괴 254개입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8시쯤 이 씨의 아버지뿐 아니라 부인과 여동생의 집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빼돌린 회사 돈으로 이 씨가 구입한 금괴는 모두 851kg인데 경찰이 새로 압수함에 따라 모두 755kg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96개의 금괴는 행방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CCTV 화면을 분석해 확보되지 않은 금괴가 가족 주거지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 아버지의 집에서 금괴가 발견됨에 따라 가족들이 범행에 공모했을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씨는 75억 원가량의 부동산을 사면서 부인과 처제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씨의 횡령액도 늘어났습니다. 당초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법인 계좌에서 1,880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2020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수백억 원을 추가로 빼돌렸다가 반환한 사실이 확인돼 이 씨의 횡령액은 2,21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본격적으로 돈줄을 잴 거라는 전망이 본격화되면서 뉴욕 증시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장중 다시 오르면서 전날 수준을 회복하긴 했지만 내일 있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가 또 한 번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장 초반 뉴욕 증시는 미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는 소식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장중 모두 반등하며 다우 산업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마이너스 0.45%,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14%로 낙폭을 줄였습니다. 초반 하락폭이 컸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05% 오르며 막판 상승 마감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도 요동쳐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4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흔들린 건 미 연방준비제도가 그동안 풀었던 돈줄을 서둘러 잴 거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3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거란 예상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Interest rates have been, kind of as you touched on there, at historically low levels during the pandemic. We always knew that as the economy recovered and gained strength, interest rates would rise to more historically typical levels. 다만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재건을 위한 정부 지출은 예정대로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엔 너무 많은 돈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발표될 12월 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냐에 따라 연준의 긴축 속도도 정해질 거란 전망입니다. 또 내일로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어젯밤 경기도 김포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손님이 20대 업주를 마구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밤 9시 이후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두 남성이 출입문 앞에서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상대방의 발로 걷어차기 시작합니다. 주먹질까지 이어집니다. 피해자가 들고 있던 돈이 날아가고 벽에 기대 주저앉을 때까지 폭행은 그치지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젯밤 9시 30분쯤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문을 닫은 노래방을 찾은 50대 남성 A씨가 왜 받아주지 않느냐고 따졌고 20대 업주 전모 씨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할 수 없으니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마구 때렸던 겁니다. 조명을 끄고 문을 잠근 상태였어요. 거리두기 때문에 9시에 마감이다. 이제 이용 못 하신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 어디서 술을 드셨는지 이제 뭐 이번 여자 갖고 와라, 뭐 술을 더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3분 동안 이어진 폭행에 전 씨는 일면식도 없던 사람에게 머리와 얼굴 등을 10여 차례나 맞아야 했습니다. 아니야, 아예 모르는 분이에요. 처음 봤어요. 이름도 몰라요. 응급실 가서 진료 한번 받고 약 처방 받은 다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했습니다. 저처럼 방역수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제 뭐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왜 여긴 안 되냐. 노래 한 곡만 부르겠다는데 뭐 그게 뭐 어렵냐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를 제가 다 봤는데. 경기 김포경찰서는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네, 지금 대선 전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이번에는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애둘러 비판을 했습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름도 몇 번 바뀌었던 여성가족부는 지금 다른 이름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소년까지 넣겠다는 겁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여가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이름은 여성청소년 가족부 또는 청소년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과 가족만 있던 기존 명칭에 청소년을 넣는 겁니다. 청소년 정책 강화와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가 이유입니다. 청소년 정책의 총괄 부서로서 위상을 새롭게 세워보자는 겁니다. 부서 명칭에 청소년을 넣어달라는 청소년계의 요구도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청소년 정책의 주무부처지만 그동안 여성과 가족에 가려져 있던 위상을 되찾자는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실제 지난해 여가부의 청소년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합니다. 가족에 이어 두 번째로 여성 관련 예산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명칭 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여가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여성은 되도록 내세우지 않고 청소년을 부각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다만 여가부는 이번 명칭 변경이 부처 폐지 논란에 대한 대응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논의는 사실은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이렇게 국회에 제출되기도 한 적도 있고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7월 정영애 장관 역시 부서 명칭을 성평등부나 양성평등부로 바꾸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이름이 바뀌더라도 당장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와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이 멸공 논란으로 신세계 주가는 급락했고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관련 언급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신세계 주가는 한때 8% 넘게 빠졌다가 6.8% 내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그룹 계열사 주가도 덩달아 떨어졌습니다. 신세계 측은 화장품과 면세점 등 중국 사업의 실적 전망이 나빠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회사 주가는 크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회사와 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세계의 모체는 백화점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사인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주가는 1%대 하락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멸공 논란이 오너 리스크로 작용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신세계그룹 불매운동을 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스타벅스를 마시지 말자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정부 회장은 며칠 전 시진핑 주석 사진과 함께 멸공이란 단어 올렸다가 중국 반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스스로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내 멸공은 우리 위에 사는 애들에 대한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멸치와 콩으로 요리를 구상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선 피가 마른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영자의 튀는 행동 때문에 회사 주가나 실적이 나빠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회사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이 있으면은 사실 그 회사 이사회는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데 지나치게 가게 되면은 문제가 되겠죠. 논란이 커지자 정부 회장은 이날 오후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정치 운운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지만 멸공은 사업가인 나에겐 현실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